예, 아침이 밝았네요. 지금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시고요. 오랜만에 또 말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좀 욕창에 대해서 간단히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어머님은 욕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좀 쾌유가 되셨어요. 우리가 가족여행을 하다 보면 요양하는 자녀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자연사하는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겠죠. 자식들이 하려고 해도 도저히 소생시키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올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단계를 4개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개로. 첫 번째는 안전사고. 제 어머님처럼 팔다리를 못 쓰다 보니까 침대에서 가끔 떨어져요. 지금까지 몇 번 떨어졌어요. 다행히 운 좋게 좀 살아계시죠. 그건 제가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 손 내린다 그러죠. 힘이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어나서 붕 떨어집니다. 근데 하여튼간 조상님이 도왔는지 하나님이 도왔는지 부처님이 도왔는지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안전사고 당하면 제 의지에 관계없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욕창입니다. 욕창은 갑자기 오더라고요. 순간 방심하면 욕창이 와요. 이게 저는 방심했다 하나 하도 막 어머니께서 식사도 안 하시고 우시고 막 선망현상이 심해가지고 하루 내내 헛소리 하시고 그러면 제가 어머님 체위를 2시간마다 변경해야 되는데 깜빡할 때 있어요. 그때 욕창이 온 적이 있어요. 욕창이 완쾌 후에 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은 순간 여러 가지 어머님 일에 시달리다 보면은 체위 변경을 깜빡할 수 있어요. 그때 오더라고요. 욕창이 오면은 저는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데 내가 노하우가 없다면 거기서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했다기보다는 만나본 사람 중에 욕창을 낳았다는 사람은 거짓 못 봤어요. 거기서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수분 부족이란 탈수 현상입니다.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별로 수분을 섭취를 안 해요. 여러 가지 사유는 제가 전에 한번 언급했죠. 그게 쌓여서 탈수 현상이 나오면 이제 무너지죠. 근데 이제 기초 체력이 없고 영양 상태도 별로 좋지 못한 상태에서 탈수 현상에 나오면 그때도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단순한 탈수 현상이면은 병원 가면 수액 주사 맞고 거진도 회복하시는데 여기서도 또 무너지는 자식들 의지와 관계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마지막은 영양실조입니다. 이것도 어르신들은 식도, 기도 밑에 식도 그다음에 목구멍, 혀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태화 현상이 겪다 보니까
입 열리기도 힘들고, 입 다음에 이빨 열리기도 힘들고, 이빨 다음에 목구멍 열리고, 목구멍 다음에 식도 열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위장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그 결절 곳곳이 열려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쉽지가 않아요. 한 수저 넘기기가 어떨 때는 정말 제 온몸에 땀이 흠뻑 적셔야 어머님 목구멍이 한 수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해가지고 한 5수저 드리죠. 다섯 수저 드리기 위해서 아들들은 앞에서 노래 부리고 춤추고 주물러 드리고 온갖 교태를 다 부려서 5수저를 드리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것을 하루 내내 며칠간, 한 달간, 1년 할 수 있는 그런 투지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영양실조가 오죠. 자, 안전사고, 그다음에 욕창, 그다음에 수분으로 인한 탈수 현상, 수분 부족으로 인한 탈수 현상, 그리고 영양결핍, 이 4개 중에 오늘은 그 욕창에 대해서 잠깐 말해주려고 합니다. 제 경험. 저는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그때 어머님 병원에 있을 때 욕창이 왔어요. 양쪽 다 왔습니다. 양쪽 왼쪽 오른쪽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신기해요. 원래 욕창이 한쪽만 와야 맞거든요. 왜 그런 거니? 체위 변경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하중에 쏠려가지고 피가 못 통한 상태에서 눌리니까 나온 게 욕창인데 양쪽에 다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왼쪽이 더 심했어요. 왼쪽은 완전히 욕창이 와버렸고 오른쪽은 이제 피부가 약간 무른 상태. 저는 그때 욕창이 뭔지도 모르고 욕창의 위험성도 몰랐어요. 근데 의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예, 그때. 가만히 보니까 욕창이 이제 무서운 질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는 그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욕창이 오는가? 의사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오로지 어머님을 살려야겠다. 그런 이제 위험성을 알고 나서 욕창이 진짜 무서운 거다. 이게 살려야겠다. 그 말을 생각밖에 없고 곰곰이 생각했어. 욕창이 왜 오는가? 그래서 제가 욕창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피가 안 통한 거다. 산소 공급이 안 된 거다. 네, 이렇게 내리고 그럼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드려야 되고 주변 피부를 많이 주물러 줘야 쓰겠다. 욕창 부위는 주물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압박을 안 해야 된다. 그리고 피가 맑아야 된다. 피에 집중을 했죠. 그런데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욕창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쪽에 압박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어쩝니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반드시 있으면 또 꼬리표 부분 욕창이 와요. 그래서 누워있는 것도 이제 각도를 조절했죠.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어머니는 쓸 수는 없으니까 각도, 다시 말해서 한 80도로 앉았다가 60도로 앉았다가 45도로 앉았다가 한 15도로 앉았다가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이게 체위 변경입니다. 왼쪽 오른쪽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1시간 반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주물러드리고 물을 많이 들었죠. 손발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가 욕창이 오면은 정말 이건 절망적입니다.
보통 한쪽만 욕창이라도 무너지는데 저는 양쪽 다 왔잖아요. 왼쪽 오른쪽. 이것을 제가 체위 변경과 주물러 준 거, 그리고 이렇게 음식 조절로 조절했다고 하니까 당시 의사들이 전부 놀라더라고요. 네. 의사들이 엄청 막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와서 쳐다보고 그러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간호사들이 밤에 한번 또 보더라고요. 그래도 거짐 다 무너지는데 환자 가족분이 가족 요양 해가지고 욕창 나은 경우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일단은 어머님께서 식사도 안 하시고 운동도 할 수 없잖아요. 발에 힘이 없어.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욕창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주물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했습니다. 초비상이죠.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 향후 인생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총 합히면 주물러준 것 같아요. 주물러진 부위는 욕창 부위는 안 되고 욕창 부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부지런히 주물러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관절 운동을 했죠. 그리고 도너츠형 방석 의자를 샀어요. 도너츠형 방석 의자를 사가지고 그것을 넣었다 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엉덩이 압박 부위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넣은 상태에서 또 1시간 반씩 이렇게 80도, 60도, 45도, 15도 눕히고 또 뺀 상태에서 80도, 90도, 45도, 15도 눕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잘 틈이 없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전부 노트에 적어서 그때 재형하고 같이 24시간 막교돼 있거든요. 또 인수인계예요. 재형도 그걸 보면서 또 하고, 체위 변경이 일단은 욕창 관련 환자에게는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제일 첫 번째가 욕창을 이기하겠다는 확신입니다. 네, 가족 간에 이 똘똘 뭉쳐서 우리 부모님을 욕창에서 낫게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지, 확신이 없으면 힘들어요. 네. 이렇게 욕창을 이겨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 보면 무수히 나와 있고요. 욕창 걸렸을 때 나은다 그런 별로 안 보이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도 워낙 겁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욕창을 우리들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가족들이 똘똘 뭉치고 몸이 피곤하더라도 체병을 해야 쓰겠다. 그리고 각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체위 변경은 저처럼 80도, 60도, 45도, 15도 눕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또 도너츠형 방석을, 전 도너츠형 방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계속 그런 방석이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아무래도 엉덩이 뼈 부분에 하수인이 들어가겠더라고요. 낮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참 내가 그때 인터넷에 도너츠형 방석, 그 도너츠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도너츠형 방석이 있다고. 처음에 진짜 있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2개를 샀죠. 네. 2개를 어떤 거니, 동그란 부분이 구멍이 지경이 이 정도하고 이 정도 틀릴 거 아닙니까? 막 부위가. 그래서 2개를 샀어요.
가지고 이방석으로 넣고 있는 경우와 또 반경이 다른 거다고 또 압박 부위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했죠. 그래가지고 한 2주 되니까 오른쪽 부위가 상추가 아물어요. 오른쪽 부위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훨씬 좋죠. 예, 이제 경우수가 등으로 눕힐 때의 경우수가 10개라면 이제 우측까지 눕힐 수 있으니까, 물론 그때 우측은 아직 불그스런 부분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하도 어머니 힘들어 하시면 얼른 그쪽으로 30분 정도 눕힐 수는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경우수가 이제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 늘어났잖아요. 훨씬 어머니께서 편히 주무시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눕히니까. 물론 그때도 그 욕창 부위에 하주 양각이 위해서 밑에 또 뭡니까? 베개로 해서 좀 부축도 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 2달 있으니까 왼쪽 욕창이 나왔더라고요. 그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검어가지고 그 과정은 이루 설명할 수 없어요. 예. 그 철저한 인수인계 해야 됩니다. 인수인계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반 노트에 적고, 다른 것은 노트에 적고, 그냥 피곤하니까 얼른 가요. 하루 동안 잠 못 잤으니까 피곤하죠. 그러면 그냥 후임자 오면은, 우리 형 오면은 그냥 툭 던져주고 가고 그러는데요. 그래, 나중에는 욕창 부분만 말로 인수인계 있어요. 욕창 부분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창. 그리고 많이 주물러주고 관절 운동 해야 된다. 이 주물러 관절 운동 하는 게요, 피를 맑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피. 우리의 세포는 이렇게 많이 그 외부와 접촉했을 때 저항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건 저 기똥철학입니다. 한번 이것은 의사 선생님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왜? 근력 운동하면 뭡니까? 저항력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손발을 자연스럽게 사용 못하는데 어떻게 근력 운동 합니까? 그래서 저는 주물러 주는 것하고 관절 운동하면 저항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신념하에 엄청나게 주물러 줬습니다. 예. 엄청나게.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물러 주죠. 관절 운동하고 하루에 2시간씩.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해야 돼요. 왜? 살려야겠다는 그 독립투사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런 확신은 사실상 욕창을 떠나서 가족력 하시는 분들은 다 있어야 되는데 좀 힘들죠. 저는 좀 특이해. 왜 특이하냐? 제가 상장기는 1960년대죠. 그러면 우리나라 참 힘들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을 때, 예. 요즘 뭐 유튜브 보면 그 탈북자들이 북한 설명하는데 딱 그 수준이에요. 예, 딱 그 수준. 쌀을 못 먹죠. 쌀은 설하고 추석날 생일날 대보름. 조금 하면 초사날 이때는 쌀을 먹고 그 다음 쌀을 목욕을 못하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생명의 담보로 저를 키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머님께서 몸이 아프시다 그러면 저 또한 생명을 담보로 어머님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가슴으로부터 한이죠, 한. 예. 그 마음이 지금은 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창 오면 내가 어머님을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막 솟구쳐 나오는 거죠.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역창이 오면 이게 체위 변경이 중요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욕창을 낳게 할 수 있다. 그런 강력한 그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시로 제가 여기서 설명보다는 각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생각이. 이게 말은 이런데요. 어머님께서 식사도 뭐 안 하시지, 물도 못 마시지, 물 마시면 기도로 숨고 막 넘어가가지고 켈럭켈럭 하고 있지. 켈럭켈럭 하면서 축 늘어지죠. 노인분들은 축 늘어집니다. 한번 기도로 넘어가면 재채기 하면 축 늘어져요. 한 번은 병원에서 뭡니까? 산소 농도 측정해 봤더니 57%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입술이 새파랗죠.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거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런 거 한 번씩 오고 나면요, 머리가 하얘지고 체위 변경은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계속 우울증 와가지고 하루 내내 울고 있어요. 친정 엄마를 부르면서 어릴 적 가족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그냥 마음이 전부 다 녹아내리죠. 이런 자식들은. 그러면서 한두 시간 흘려요. 그러면 깜빡이 있습니다. 그 체위 변경을 깜빡 잊어버려요. 하루 내내 선망현상이 허덕이면서 헛소리하고 헛소리를 근거해서 가상현실에 따라서 어머니 행동을 보이죠. 그걸 보고 있느라면 또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 또 체위 변경 깜빡 잊어버리죠. 이렇기 때문에 이 평온한 상태에서 체위 변경도 어렵거니와 어머님의 현상이 시시각각으로 정말 자식이 보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픈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럼 또 깜빡하죠. 그래가지고 한 번 또 왔어요. 이게 집에 퇴원해가지고. 그때도 완전히 비상이죠. 그 도노치형 방석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외근군이 어머님이 꼭 이렇게 침대만 계시지 않죠. 아무리 고동 불편한 어머님이더라도 여기 의자에 앉았다가 저기 의자에 앉았다가 또 휠체어에 앉았다가 침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막 앉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개는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너츠형 방석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하신 분한테 많이 주물러주고 많이 관절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머님들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주무시다가 몸을 뒤척거려요.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본인이 혼자 뒤척거리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뒤집을 수 있다. 이것은 욕창 90%가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힘도 없다면 계속 주물러드리고 관절운동 하고 체비ing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 극한의 혼란. 네. 우울증과 치매와 선망 현상이 섞어져 가지고 자식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 속에서
체외 변경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건 자식이 깨어있을 때 문제인데요. 자식들이 하다 보면 지쳐요. 어머님 앞에서 우시든 말든 뒤척거리든 말든 욕창 부위가 썩든 말든 자식들이 피곤하면요 녹아 떨어지거든요. 예,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도저히 제가 제 자신을 못 이기나 아이고 그러고 떨어져요. 이때도 항상 머릿속에는 욕창에 관한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도 깜빡해요. 아 어머님이 아까 왼쪽으로 누우셨나 오른쪽으로 누우셨나. 저희 어머님은 혼자 스스로 이제 뒤척거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내가 어머님은 왼쪽으로 누웠나 좀 헷갈려요. 그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야 분명히 오른쪽에 누웠는데 제가 졸지에 또 아까 어머님께서 왼쪽으로 누운 줄 알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제 4시간이지 않습니까? 4시간이면 위험해요. 예. 분명히 위험합니다. 저는 경험을 했어요. 아, 녹창이라는 게 금방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머님 밤중에 소변 보기 위해서 어머니 이렇게 피부를 봐요. 멀쩡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빨갛더라고요. 빨가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위험 신호죠. 그 피가 안 통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체위 변경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계산을 잘못한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 욕창은 걸려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랬을 때 주변에서 겁나는 소리하고 많이 그래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부모님 욕창을 낫게 할 수 있다. 나아야 한다. 이런 강력한 신념을 가지시고 한 2주 죽었다 생각하고 네, 집중해서 체외 변경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너츠형 방석 2개 정도 사시고 만약에 욕창 걸리셨다면 안 걸리셔도 사야 돼요. 예, 예, 그것은 욕창 예방에 좋습니다. 관절 운동 해드리고 주물러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피를 막기 위해서는 채식 위주로 하셔야겠죠. 성장을 멈춘 우리 인간들은 아무래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을 거예요. 물론 기초적인 육식은 좀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으로 채식 위주로 해서 식사를 드리고 평소에 수분을 한 모금이라도 드려야 돼요. 어머니 막 물 드리면 안 드세요. 노인들은. 왜? 소변 한번 보기 위해서 물론 아들이 부축해준다 하지만 어머니마저 죽으시려고 그래요. 온몸이 아프죠. 일어나려면. 모든 세포가 움직여서 제가 들어도 어머님도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저귀 갈 때는 어머님께서 양쪽을 지탱하고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들어하세요. 저는 그나마 어머님께서 그래도 몇 초는 서 계세요. 이러고 짚고 뭐 그때 얼른 기저귀를 갈죠. 그래도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시니까 소변 대변 안 보시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안 드시려고 그 용어를 쓰죠. 입을 딱 다물어요. 물 한번 드리려면. 그래도 그 텀으로 물을 드려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기분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하시죠. 예. 컨디션 좋게 하기 위해서도 부지런히 주물러줘야 됩니다. 예. 주물러주고 관절 운동하는 게 손발 못 쓰시는 분들에게는 인삼보다 더 큰 보약인 것 같아요.
같이 오늘도 출발합시다.